사회 주요 현안을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사람의 온기로 세상을 읽는 최요한의 세상만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일의 평화를 그립니다. 긴장과 공존이 교차하는 한반도 24시. 외교와 안보 문제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읽어냅니다.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경 K-팝 공연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한한령 해제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요한의 세상만사 코너에서는 이 한한령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자, 먼저 이 한한령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어떤 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게 한자를 해석해보면요. 한이라는 게 제한한다, 한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한국을 제한한다, 한정한다는 의미고 2017년 초부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입니다. 그래서 금한령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각종 외교 마찰이나 WTO 규정에 의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공식적 행정명령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한령은 없다입니다. 아주 뻔뻔스러운 말장난이죠. 예. 이게 그렇군요. 2017년 초부터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한국 작품을 차단하고 한국의 관광 20% 이하로 제한, 한국산 화장품과 공산품 수입으로 한국 특산식품 검역 강화, 수입 제한, 각 항공사의 한국행 노선 중단, 이렇게 확대돼 버렸어요.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우리 동영상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 안 보냐? 아니요. 불법적으로 다 봅니다. 그 평가도 해요. 양심에 진짜 화인 맞은 거죠. 네. 이 한한령이 계속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심지어 그때는 한국 관광객에 이유 없이 폭언하고 폭행하고 또 이렇게 그걸 또 찍어서 SNS에 올리고 한국인 직원들에게 불이익 주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한한령이 시행됐던 당시에 중국 플랫폼에서 당시 동시 방영되던 그때 드라마 화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중단되고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투어 등 일정이 대폭 축소됐고요. 또 중국 내에서 정식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그게 기로가 끊기면서 마지막이 바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이게 예. 마지막이 되었어요. 꽤 오래됐군요, 이게. 예, 맞습니다. 자, 이 한한령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어느 정도쯤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때 2018년 한류백서를 보니까 방송 쪽 피해가 크다 막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사실 중국이 진출한 우리 기업들 피해와 비교하면 뭐 세 발의 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드 성주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그룹이 주요 표적이 됐어요. 그때 중국 선양시와 청주에 건축하고 있었던 롯데월드 공사가 압력에 중단됐고 아예 소방법 위반 이유로 건축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또 롯데마트 55개 점포가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받았고 중국의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도 롯데 제품들이 퇴출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베이징의 롯데마트가 중국 기업 매각되면서 완전 사업 접었고요. 또 한국계 기업인 베이징 현대자동차 한한령 직후인 2017년부터 점유율이 급락했고 당시 2002년 후반만 해도 30% 안팎을 기록하던 중국의 그 삼성전자 휴대폰 점유율 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야, 이거 그리고 그렇군요. 예, 우리의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던 배터리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겠는데 그래서 돈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한국도 불이익 받고 중국도 불이익 받았는데 그러니까 피해 규모를 봤는데 그중에 관광 분야만 보니까 한국은 8조 5천억 원, 중국은 1조 1천억 원, 8배나 우리가 더 많이
관광 분야에만 피해를 받은 겁니다. 완전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전화위복이 됐다고 했는지 위기는 기회라고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철수해서 지금 동남아나 특히 인도로 공장을 옮겨서 다시 지금 이익을 뽑고 있어요. 네. 인도는 중국보다 지금 인구수 더 많죠. 인구수 증가도 세도 꺾이지 않아요. 중국 이상의 큰 잠재력을 가졌죠. 그리고 더군다나 인도와 중국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국경 분쟁이고. 그러니까 현중 감정이 상승하니까 중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반사 이익을 또 얻은 측면도 그렇죠. 있네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피해도 피해입니다만 중국 측도 또 피해를 빗겨날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 사이에 절묘하게 경주 에이펙이 열리면서 박진영 위원장의 이른바 중국 K-팝 공연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11월 1일 밤에 한중 정상이 참석한 만찬에서 박진영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SNS에 대중문화를 통해 한중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지길 기원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적었는데 이 만찬에 참석했던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박 위원장과 함께 중국에서 K-팝 공연을 하게 해달라라고 시 주석한테 직접 제안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시 주석이 즉석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불러서 지시했다. 이 모습을 봤다라고 여권 관계자가 밝혔어요. 예.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한한령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실무적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까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서 이 한중회담 보도에 대해서는 인적 왕래에 관련한 시주적 제안만 언급됐을 뿐이고 문화교류 같은 따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박 위원장도 박진영 위원장도 시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원론적인 그러니까 대중문화 교류를 위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박진영 위원장과 시주석의 대화는 원론적인 수준의 덕담이었다. 네. 과도한 해석은 성급하다. 이런 보도 자료를 따로 냈습니다.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군요. 자, 뭐 실제로 가능할지 또 그렇지 않을지를 떠나서 현재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엔터주의 행보에도 좀 눈길이 쏠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북경에서 K-팝 한다면 한한령 해제냐 그러면 엔터 좀 막 올라갈 것 같은데. 당연하겠죠. 예.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5일, 6일 코스닥 시장 엄청나게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저 엄청 바빴습니다 그날. 그런데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역대급 불장으로 불릴 정도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식 지금 5,000시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 흐름에서 유일하게 엔터주만 흐름에서 빗겨 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한령 해제? 이거 완전히 엔터주에 불을 붙이는 거죠. 엔터주를 사야 되겠군요. 지금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러면 안 돼요. 아직은요? 아직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게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니까. 저는 아니에요. 네. 예. 일단은 중국 시장 개방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중국 하이난에서 지난 10월 달 말에 4만 명 규모의 팝 공연 드림 콘서트가 열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무기한 연기됐어요. 이때도 엔터주 살까 이랬었거든요. 또 10월 13일 날 여성 그룹 케플러가 중국에서 공연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또 취소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찬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왕이 외교부장한테 이거 검토해봐라라고 지시했다니 얼마나 이 엔터 관련된 이 사람들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방탄소년단 활동도 본격화되고 예. 블랙핑크 컴백 가셔야 되고 또 빅뱅도 데뷔 20주년마다 10년 만에 완전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예, 소식은 있을 겁니다만 제가 여기서 엔터도 사야 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한다. 그러니까요.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또 BTS의 블랙핑크의 또 빅뱅의
뉴진스도 빨리 홀홀 털고 좀 이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굉장한 인기 그룹인데 아무튼 자 한한령이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엔터주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꽤 커 보이는데 경주 에이펙 이후에 시진핑 주석발 보도가 워낙 또 파격적이어서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이 높죠. 예.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 중국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요. 카카오톡 접속이 재개됐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중국에서는요. 카톡이나 네이버 같은 일부 한국 앱 접속이 VPN이라는 가상 사설망을 켜야만 접속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에이펙 이후에 접속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야?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조금만 뭐가 있으면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더군다나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 직후였고 K-팝 공연 알아보라 지시했고 엔터계 기대감 엄청 높아졌고 막 이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2014년부터 중국은 카톡과 라인이 그러니까 네이버의 메신저죠. 테러 정보의 유통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차단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2018년 네이버, 2019년 다음이 차례대로 접근이 제한됐어요. 지금 주재원은 물론 여행객들도 사실 VPN 없이는 사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 이용료를 내야만 하는 것도 부담이고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VPN을 사용하는 것, 가상 사설망을 사용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국정원에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 VPN을 이용하는 것을 주의해라. 이 권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그런데 한한령이라는 게 또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뭐 해제한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있던데. 자, 어찌됐든 이 한한령의 성격이 지난 2021년을 좀 기점으로 바뀌었다라는 주장도 있다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16년에 사드 배치하니까 열받아서 2017년부터 한한령을 때렸다. 그것이 이어졌다라는 것이 보통 이야기인데 네. 2021년을 기점으로 한한령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 보도가 크게 되지 않아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한국의 아이돌 선발 리얼리티 쇼인 프로듀스 101을 모방한 청춘 유니 3라는 중국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때 이 청춘 유니 3 프로그램의 스폰서사인 중국의 유제품 기업 멍유유업이 우유 제품 뚜껑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에게 여러 번 투표할 수 있는 마케팅을 했거든요. 예. 그럼 팬덤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유 왕창 사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QR코드 막 찍겠죠? 그 남은 우유는 어떻게 합니까? 마십니까? 안 마셨어요. 아하. 쏟아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려 27만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발칵 뒤집어지고 중국 당국은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 중국 정부는 이게 팬덤이 개인의 연대이긴 하지만 강력한 팬덤의 영향력에 놀랐고 그들의 행동력과 실천력에 놀라고 만 겁니다. 예. 공산당이 중국의 공산당이 망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라고 외치지만 실제 이들 가수 팬덤이 서로 단결하고 연대해서 어떤 실천적 행동을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이게 약간 정치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맞아요. 아하. 이게 정치 조직을 뛰어넘는 팬덤들의 단결력이 그러니까요.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반기로 번지게 된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늘 통제와 검열에 익숙했던 중국 인민들이 만약에 이런 팬덤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자발적으로 조직화하고 행동한다? 그건 진짜 민주주의인데 그건 중국 당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워낙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건 뭐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 사드를 빌미로 한 것입니다만 한한령이라는 것이 이 한국의 문화가 또 중국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 이제는 아예 체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뭐 북한하고 전공하긴 했지만 박진영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경에서 K-팝 공연을 제안하고 시진핑 왕이 외교부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예. 흔쾌히 성사되기는 어렵다. 자,
대중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영향력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서 기능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다, 인민의 나라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다, 강변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주인이 실질적으로만 1인 독재 체제다. 인민의 나라가 아니라 이 소수 일당 독재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책에만 기록된 곳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얼어붙은 곳에 과연 대중문화의 꽃이 필 수가 있을까? 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본격적인 K문화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가 국민이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저 권력을 내가 만들었어라고 예. 자부심을 갖던 김대중 정부 시절 때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정리해 주시죠. 한알령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매우 제약이 많고 검열이 심한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이 K컬처라는 수출은 K민주주의 수출이다. 문화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어야 문화도 꼽힐 수 있다. 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